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리플 소송에 대해 브리핑 드려볼까 합니다. 이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SEC가 이제 DPP 관련 판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요청을 한 건데 1월 13일에 이미 나왔던 판결에 대해서 새로 요청을 진행한 것인데 이 DPP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DPP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리플 쪽이 SEC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SEC가 이건 DPP 정부기관의 특권이야, 우리가 제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 논리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다 문서들을 카메라로 검토하면서 쭉 봤는데 이 다양한 문서들 중에 어떤 문서는 SEC 말처럼 DPP인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문서는 SEC 말대로 그냥 문서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DPP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이번 사건하고 연관성이 깊어서 리플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개 정도 문서가 있는데 이 중에 11개 정도를 리플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윌리엄 휜먼의 문서까지도 섞여 있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는 절대 넘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SEC도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살아내법 판사한테 다시 좀 판결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똑같은 판결이 나온다 하면은 2차로 이제 토레스 판사한테 또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SEC가 또 원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버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윌리엄 휜먼의 내용을 빼고는 SEC가 리플한테 문건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이 문서를 좀 보자면 SEC가 다양한 제3자와의 미팅을 했을 때 혹은 만났을 때 그 노트들을 수정하게 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걸 수정하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숨길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뭘 감추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 리플하고 SEC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법정 문서들이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이 법정 사이트에 올라오는 문서들은 수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와 리플이 수정본을 모두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 문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SEC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 안 좋을 수 있는 멘트라든지 이런 요청들은 쉽게 승인됐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소송 시작 후 처음으로 이제 리플 쪽이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리플도 진짜 이를 악물고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리플 측이 SEC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에 대한 답변 제출 기한을 4월 8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거든요. 이 리플 측에서 이제 보낸 서류를 쭉 훑어보자면 원래는 이게 3월 25일까지였던 수정된 고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을 4월 8일까지 연장 요청을 한다, 이건 리플 측이 처음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이라는 거는 지난해 이제 크리스 라센 CEO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소송 대상에 추가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이 지난해 SEC가 전 현직 CEO들을 포함시켜서 이 고소장 세부 내용을 수정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보통 기업 소송 걸 때 기업 자체로 소송을 걸지 전 현직 CEO들까지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 할까요? 신기할 경우인데 어쨌든 개별 피고인으로 이렇게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는 리플증권 판매에 CEO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자료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송도 한층 더 빡세고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이제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워싱턴 소재의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리플과 SEC 사건 관련해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아미커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말합니다. 과거에 텔레그램하고 SEC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었고, 이때 이제 잠재적 투자 계약과 디지털 자산을 구별하는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어찌됐건 제3자가 봐도 SEC의 행태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 이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SEC에게 또 한 방 먹이는 직격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SEC는 암호화폐가 왜 증권이 되는지,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니고 XRP는 왜 증권인지 이런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이런 디지털 자산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리플과 이제 SEC 소송의 향방이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다음에도 이제 소송 관련 문건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되면은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브리핑 내용을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